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을 하면 튀어나온 뼈 위에 꺼진 부분에 눈썹이 올라가면서 그 부분을 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눈썹 부분은 좀 더 얇아지고 꺼진 부분이 눈썹에 있는 두꺼운 피하 조직에서 채워지니까, 그리고 이마가 뒤로 당겨지면 전체적으로 동그란 곡선이 채워진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마가 시술 전보다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이마가 동글동글하고 예뻐 보이네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지TV의 이미지성형외과 이용기입니다. 이마에 필러나 실리프팅이나 혹은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는 그 넣는 층 자체가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하는 층보다 대부분 표면에 있습니다. 지방 이식을 하더라도 혈관이 많은 근육에 놓게 되기 때문에 이미 내시경 이마 거상술은 전두근, 즉 근육보다 깊이에서 이루어지고요. 필러도 마찬가지로 전두근 바로 밑에 넣기 때문에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하는 것은 필러가 넣는 층보다 밑에서 이루어집니다. 실리프팅은 대부분 두피에 고정되는 부위에서 잘 움직이는 부분인 전두근과 피하 지방 조직을 덜 올리려고 실을 삽입하기 때문에 전두근보다 표면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이 이루어지는 층은 골막 바로 밑이나 혹은 골막 바로 위, 전두근 바로 밑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술은 이 전두근보다 표면에서 이루어지니까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을 하시면 이마가 많이 예뻐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해부학적으로 보면 눈썹 위에 뼈가 기본적으로 튀어나와 있고 그 위에가 바로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통 꺼져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눈썹 부위가 그 튀어나온 뼈 위에 놓이게 있어요. 근데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을 하면 튀어나온 뼈 위에 꺼진 부분에 눈썹이 올라가면서 그 부분을 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눈썹 부분은 좀 더 얇아지고 꺼진 부분이 눈썹에 있는 두꺼운 피하 조직에서 채워지니까, 그리고 이마가 뒤로 당겨지면 전체적으로 동그란 곡선이 채워진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마가 시술 전보다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이마가 동글동글하고 예뻐 보이네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른 이마에 뭘 넣는 수술과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 다 해놓고 나서 그래도 저는 미간이 조금 더 도톰했으면 좋겠어요, 이마가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는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의 수술 결과가 다 안정된 한 6개월 후 정도 되면 근본적인 뼈의 구조와 연조직의 굴곡이 나오게 되겠죠. 그때 필요하면 필러나 자가지방 이식 등 같은 아주 섬세한 조작을 통해서 더욱 완벽한 이마의 굴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술의 적응증을 잘 못 선택하거나 수술 중간에 박리 범위 등을 잘 못 확정한 것 같아요. 즉 원래 눈썹에서 속눈썹까지 거리가 먼 사람은 첫째로 내시경 이마 거상술에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눈썹이 올라가면 더 눈이 치켜뜬다는 느낌이 들겠죠. 둘째, 혹시 눈썹과 속눈썹 사이가 적당한데 이마의 주름만 많은 분들은 이마의 주름은 펴지고 눈썹은 올라가지 않도록 수술을 하는 겁니다. 즉 눈썹과 속눈썹 사이가 좁아서 이것을 올려야 되는 사람은 눈썹 밑에를 잘 풀어줘서 눈썹이 충분히 올라가게 해야 될 것이지만, 이미 눈썹과 속눈썹 사이가 적당한데 이마에 주름만 있는 분들은 여기서 이마 위까지를 박리를 한 다음에 눈썹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마만 쫙 펴지도록, 특히 골막 위에 전두근 밑으로 박리를 해서 눈썹은 근본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마에 주름만 펴지도록 수술을 하시면 눈썹이 올라갔다는 불만이 안게 되죠. 즉 수술의 적응점을 잘못 택했거나 수술 시에 이마에 주름을 펴야 되는 경우에 그에 맞는 수술법을 택하면 눈을 치켜 뜯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적응증의 선택과 적절한 수술 방법의 선택,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술과 상안검 성형 혹은 내시경 이마 거상술과 쌍꺼풀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눈매의 큰 그림인 눈썹과 이마의 위치를 만들고 나서 그 사람의 쌍꺼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눈 수술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이마 거상술을 먼저 하시고 눈 쌍꺼풀 수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혹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하면서 매몰법 쌍꺼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같이 하게 할 수도 됩니다. 왜냐하면 처진 부분의 피부의 잉여량은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충분히 올리고 어느 정도 높이를 예상해서 매몰법을 한다면 저는 대부분 내시경 이마 거상술과 쌍꺼풀 매몰법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피부를 잘라내야 되는 상안검 성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혹은 특별한 이유에서 반드시 피부를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술이 적용되어 있다면 내시경 이마 거상술 후 6개월 후에 상안검 성형을 따로 하기도 합니다. 코 수술이나 다른 수술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두 개가 꼭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같은 날 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신에 주의할 점은 코의 뿌리의 공간과 내시경 이마 거상술의 공간이 이어지지 않도록 공간 박리의 범위를 정확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따로따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나는 코끝을 주로 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해부학적 부위가 완전히 두 개로 별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마와 코를 같이 하는 경우도 무방하겠습니다. 상안면부에서 얼굴을 원래 제 위치에 잡아주고 있는 중요한 유지인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눈썹 위에 골막이 있고 눈꼬리 부분에 척두부와 연조직이 붙어 있는 인대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상척두 근막, 그 다음에 하부 척두 근막이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척두부를 손대지 않으면 눈꼬리 부분은 그냥 당겨진 듯 하지만 바로 다시 내려갑니다. 수술 결과를 5년, 10년, 15년, 20년 관찰해보면 이것을 제대로 수술한 사람과 제대로 수술하지 못한 사람은 극명하게 결과가 차이납니다. 적절한 해리와 튼튼한 고정, 이 두 가지가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래서 척두부를 박리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20년 결과를 못 보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리 원칙에 입각한 오래 가는 결과를 환자한테 주도록 의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미지TV의 이미지성형외과 이용기였습니다.